수특라 23강의 1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23강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연장선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류의 사운드나 리듬이나 뮤지컬인 조화나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소리나 리듬이나 음악적인 조화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무엇의 연장이냐면 예전의 긍정적 경험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음악으로 느꼈었던 그런 긍정적인 경험의 연장선이래.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음악을 듣는 거죠.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건 is a lot like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은 약간 기분 좋은 감각적 경험을 가지는 거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되게 비슷하대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먹는 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딴 라즈베리 같은 거를 이제 먹는 거나 아니면은 냄새를 맡는 거지. 아침에 커피 향을 맡는다는 거. 이거 되게 기분이 좋거든. 또는 뭐 이제 뭐 그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아니면 네가 자고 있는 누군가의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평화로운 얼굴을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감각적 경험 중에서도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뭐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라즈베리를 막 먹는 것도 그렇고 되게 기분 좋은 거거든요. 기분 좋은 감각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음악 들을 때 기분 되게 좋으면 막 너무 신나잖아. 내 기분과 너무 똑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에서 이런 take pleasure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거지. and 그리고 그 친밀함에서 무엇을 찾기도 하냐면 안락함을 느끼기도 하고 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뭔가 이 기분 좋은 감정이 가지고 오는 안전성 아니면 친숙함 안에 있는 그런 안락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기도 하고 이제 즐거워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I can look at. 나는 뭐를 쳐다볼 수 있냐면은 뭐 라즈베리, 라이프가 익은이란 뜻이거든요. 다 익은 라즈베리를 쳐다볼 수도 있고 그 냄새 맡을 수도 있고 and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맛이 나올지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도 있어요. and 그리고 그 경험은 되게 안전하죠. I won't get sick. 나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아프지 않고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까지 가능은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건벨이라는 게 예전에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there was so many points. 약간 라즈베리랑 되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so 뒤에가 원인이야. that 다음이 결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할 수도 있냐면은 이거 it을 먹어보는 걸 한번 시험 삼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꽤나 will be safe, 안전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어요. it이 가리키는 건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라즈베리가 아니라 로건베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라즈베리랑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해보는 거지. 로건베리를 먹어볼까? 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 왜 그럴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라즈베리를 먹었더니 되게 맛있었던 긍정적 경험이 있었거든. 그 긍정적 경험이 있었으니까 로건베리도 되게 비슷하네. 그럼 로건베리도 맛있겠지 이거야. 아니 청포도를 좋아하니까 이 거봉도 맛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 긍정적인 경험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겠지, 먹어도 아프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여기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긍정적인 경험이 연장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런 감각적으로 좋아한다는 경험이 막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로즈베리나 로건베리나 뭐 비슷비슷하니까 라즈베리 맛있었지. 로건베리도 맛있겠지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에 긍정적 경험이 있으니까. 라즈베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로건버리도 괜찮겠지라고 예측이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됐고요. 다음 거 23번이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코치로서 운동선수는 훈련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냐, 어떻게 트레이닝 고울의 목표를 설정을 해줄까. 코치로서 이 애슬레트를 위해서, 애슬렛이 바로 운동선수들이니까요. 모든 이런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위한 훈련의 여러 가지 측면은 뭘 가지고 있냐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쵸?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하냐? 재미로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 막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고 우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오비어스하고 스페시픽한 그런 골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뭐 이제 이 훈련장 아니든 박이든 걔네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는 뭐 금메달을 위해서 이제 아마 파리올림픽을 아마 할 테니까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약간 이런 거죠. 목표 지향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훈련장 안팎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럼 코치로서 you want to help, 너는 이제 이 애슬렛이 뭘 하고 싶게 도와줄 거야? 슈팅을 하게 도와줄 거야. 우선은 뭐 할 수 있게.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이. 1번 같은 경우는 골 다이렉티드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되게 해주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만의 목표를 세우게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 운동선수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운동선수랑 같이 운동을 할 때 걔네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목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코치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you can write them down. 그래서 다 쓴 다음에 걔네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애슬레트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코치면은 이 운동선수한테 야, 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달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중국에서 내가 이제 이 연습하는 것을 관찰을 했을 때, 훈련하는 거 관찰을 했을 때 내가 뭘 발견했냐면은 코치가 우드 기브 서로 각각의 그 다이버들한테 약간 페이퍼를 주는 걸 발견했대요. 위드 뭐로 되어져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날의 개인 운동과 개인 목표가 써져 있는 페이퍼를 나눠주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대. Remember, 잊지 마라. Don't limit,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To just the physical practice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신체적 훈련으로만, just 그것에만 이 목표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They should also, 뭐 하는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다른 훈련에 대한 부분에서도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웜업 루틴이라던가 멘탈 트레이닝이라던가 아니면 컨디셔닝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컨디션 조절, 멘탈 뭐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몸풀기 루틴 같은 거, 이런 거에서도 그냥 트레이닝에만 너무 이제 피지컬 프랙티스에만 너무 이제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멘탈 관리도 잘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뭘 하게 해줘야 되냐면 너의 그 운동선수들을 테이크 이거 하게도 해줘야 돼요. take their 스포츠를 home with them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동을 집에서도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걔네들을 격려해 주는 거지. 매일매일의 운동 일지 같은 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 일지에서는 그들이 리플렉트,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운동을. 그리고 이제 컴페티션 퍼포먼스들을요. 본인의 뭐 그런 대회에서의 퍼포먼스 같은 것들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다음에 또한 새로운 운동 목표 같은 걸 설정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뭐 단기적, 장기적 목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평가도 내릴 수 있지. 이런 이제 연습 목표를 새롭게 세울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이제 대회에서의 퍼포먼스나 본인의 그런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일기 같은 것들을 쓰도록 해주는 거죠. 뭐 봤는데 박지성도 축구 일기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쓰면서 오늘은 뭐를 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뭐 발차기를 뭘 했고 몇 번을 했고 이거를 했고 내일은 이걸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운동 일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해주래요.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수 선수들을 뽑는 방법, 이거 말고도 사실 조금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월간 목표를 만들도록 할 수 있게 이제 많이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든 정신훈련이든 신체훈련이든 다 들어가져 있어야 돼. 그리고 선수들이 운동을 집에서도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있고, 이게 마지막에 한번 좀만 더 한다면 일지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조금 더 많이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코치로서는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가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노래 부르기라는 거는 텍스트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조수미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태리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태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발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야. 발음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사실 노래라는 건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단어? 그러니까 뭐 가사?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하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공적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도적으로 감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적 분위기나 아니면은 특정한 리드믹적인 느낌, feeling, 뭐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게 뭐만큼이나 중요하냐면은 리릭스가 가사니까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가사의 커뮤니케이션만큼이나 뭔가 리드믹적 느낌 아니면 감정적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가사 말고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유난히 슬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사 전달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노래는 정말 분위기가 슬프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사의 전달만큼이나 뭔가 이런 이제 전반적 분위기나 아니면 리드믹적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우도 있죠. 몇몇 음악에서는. 이게 블루스 음악이 유난히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대요. 블루스 음악이. 뭐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장르나 트레디션이나 음연 중에 지금 그 암시를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랑은 뭐 불구하고요. It is safe. 뭐 하기도 하냐면 뭐 하는 게 안전하냐면 투부정사 하는 게 안전해요. To say that 이렇게 말하는 거죠. 텍스트의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스트가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다. 성공적인 노래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It is never sufficient. 이거는 절대로 이제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싱잉 퍼포먼스에 있어가지고 항상 텍스트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한다? 그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게 무조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가. 아는 거에서도 이제 물론 뭐 장르나 전반적인 전통에서 보여주고 있는 차이랑은 불구하고 우선은 이런 이제 가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대요. 어떤 장르냐면은 가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장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페라나 아트송 같은 것들. 오페라나 가곡 같은 거에서 가사가 이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장르. 이런 장르에서도 there is war going on. 이런 거에서 더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한 서더랜드라는 애가 호주의 소프라노인데 얘가 가끔씩 크리티사이즈를 받았거든요. 빅빈에 받았거든요. 그걸 뭐 때문에 그랬냐면 딕션이 거지 같았대요. because 왜냐하면은 he changed 약간 모음을 바꿨거든요. 모음 얘가 바꿨어. 이 모음 사운드를 바꿨거든. 아주 약간 이렇게 이제 모음의 소리 같은 것들을 일부러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그 딕션이 안 좋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 결점이 그 쇼트커밍 오히려 그 안 좋았던 결점이 뭘 하진 않았다는 거야. 반은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막다라는 거 쓸 때는 킵이나 스탑이나 프리벤트 같은 거 쓰잖아요. 프로히비트 쓰고. 막다라는 뜻이니까. 그를 뭐 하지 못하게 막았냐면은 여겨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20th century였으니까 20세기의 오페라 싱어들이죠. 오페라 싱어 중에 한 명. 이 되게 여겨지도록 남들이 여기도록 막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단점이. 오히려 단점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발음의 단점이 있었지만 그럼 봐봐. 이게 내용이 노래에 있어서는 발음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넌시에이션 때문에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가사 전달보다 훨씬 더 음악에서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박효신이나 김범수가 가사 전달이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노래 잘 부르고 감동할 것 같은데? 가사 전달이 명확하게 되진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부른다 이러잖아. 그래서 가사 전달은 성공적인 노래 공연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예시를 쓰기도 했고 5번, 6번이 예시기도 하고요. 다음 거 마지막 거죠. 조이 배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조이 배첼러는 그 이제 브리티시 출신의 브리티시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애니메이터고요. 이 애니메이터가 뭐를 설립했냐면은 할라스 앤 베첼로 스튜디오를 존 할라스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조이 베첼로라는 얘가. 베첼로의 아빠가 그녀의 그 그림 실력을 많이 장려했대요.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부터도 많이 이렇게 이제 그리라고 해줬나 봐. 물론 그 어렸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뭔가 고난과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베첼로는 학교 장학금까지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드포드라는 아트 스쿨에서도 이제 그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학교에서. 그녀의 스터디는 월 석세스풀 굉장히 학업적인 거는 많이 성공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냐면 계속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이거 아트회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신에 began to work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뭔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상태였나 봐. 걔가요 한 3년 동안 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되게 열심히 잘 일하거든요.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게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이제 he found work 이런 프린팅 컴퍼니에서 쓰거든요.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프린팅 컴퍼니에서 열심히 일을 찾고 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시나 한 6개월 동안에 포스터 컴퍼니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존 할라스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존의 네이티브 헝가리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존의 고향인가 봐요. 고향인 헝가리로 따는데 6개월 후에 그 이제 약간의 여행을 간 거죠. They return to 다시 이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에 돌아오는 거 1940년대예요. 40년에 영국에 들어와서 걔네들이 뭘 만드냐면 할라스 앤 베첼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아 얘네 부부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해놨죠. 어디서? 일단 얘네가 부부예요. 얘 둘이야. 화면은 보이죠? 얘가 베첼로겠네. 얘가 할라스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베첼로와 할라스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1940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런던으로. 그 다음에 1950년대쯤에는 스튜디오가 비겐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애니멀 팜이라는 거를 작품을 이제 그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애니멀 팜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대요. 뭐뿐만 아니라 뭐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영국 최초의 장편, 최초의 first feature length 애니메이션인데 장편 만화 영화 뿐만 아니라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회사에 잘 알려져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되죠. 애니멀 팜이라는 게 1950년대 그렇게 됐었대요. 이것도 역시나 사진을 조금 하나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그냥 내용일치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무슨 뭐죠? 학교에서 받는 거 장학금도 받고 되게 공부 열심히 했고 본인의 아빠가 많이 격려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돈은 없어가지고 지거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 우선은 취직부터 하거든요. 얘가 취직부터 하면서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술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대신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한 3년 동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일하다가 포스터 디자이너로 한 또 이제 6개월 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베첼로랑 할라스랑 같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멀 팜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 애니멀 팜이 굉장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되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장학금도 받고 뭐 열심히 했네.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가 수업은 끝이고요.